네, 이슈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재 기자와 뉴시스 이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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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거대 지방자치정부 출범을 위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까지 공무원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 토론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지연 기자, 설명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순회 토론회는 지난 1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반 시민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공직자와 또 선출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행정통합과 관련된 기본적인 계획을 설명을 하면 각 구군별 참석자들이 질의와 응답을 이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설명회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자, 토론회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다양했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달서구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첫 토론회에서는 대구와 경북 단체장이 속도를 좀 무리하게 내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조직 변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이런 우려 섞인 의견들이 줄을 좀 이뤘습니다. 달서구청의 한 직원은 신청사 결정에도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단순히 물리적이고 수치적으로 결합하려 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자리에 또 참석했던 한 간부는 장밋빛 청사진 같은 점만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후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좋은 제시라든지 그런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투표할 수 있다라는 발생할 수도 있다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것이며 또 입법 과정에 대한 일정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지자체만의 또 잔치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게 또 낯선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그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와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특별광역시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 7개를 두고 시 10곳과 군 14곳을 두는 내용입니다. 광역과 광역 그리고 기초단체 간의 동일한 행정 계층의 통합이라는 어떤 그런 설명입니다. 시도 간의 1대1 통합이기 때문에 행정체제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좀 들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도 부분적으로만 개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만 광역시 산하의 시 체계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위배가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구시가 수행하던 광역 행정에 대한 책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특별 광역 또 안은 또 시와 구는 수가 같고 대구시를 특례시로 정해두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는 준자치구를 둔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구 강력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특례시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 취지인데요. 기존의 대구시와 자치구의 또 지위 하락은 물론하고 준자치구 설치에 따른 주민자치를 또 침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특별법 내 관련 내용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참석했던 이제 한 직원은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면 대구 경북의 관점의 차이에서 볼 수 있는 또 여지가 있다. 주민 투표로 가더라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달서구청의 직원 그리고 구청의 간부까지도 조금 좋지 않은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기초의원들의 좀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부정적인 의견은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구청에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요. 여전히 좀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 대단히 좀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조직 변화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등의 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직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의 수 변화에도 민감하게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라서 의원수 정수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변화가 좀 불가피하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현장에서는 행정 통합을 하게 되면 이제 자치구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경북 북부권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도 현장에서는 나왔습니다. 또 17개 시도에 대한 보조금은 2개로 합쳐서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네, 기초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원들도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거리
원거리 근무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대구시가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을 것 같은데 대구시의 의견은 좀 어떻던가요? 예, 토론회를 주관했던 최영호 대구시 경책기획관은 관련 법에 따르면 행정적이고 좀 재정적인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는 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지리적인 위치 선정에 대한 질문도 좀 이어졌었는데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는 가정하에 과연 통합청사를 어디에 짓는지 이 부분이 제일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앞둔 달서구 입장에서는 그 행정통합 안이 나오면서 그대로 가야 된다 어떤 그런 의지가 좀 강했습니다. 네. 네, 대구시 정책기획관 역시 이제 이런 반응들을 우려해서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은 한다. 뭐 그리 큰 집 지어놓고 또 안 쓸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이제 또 나오는 만큼 기존 계획은 그대로 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도 광역 통합된 사례가 사실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는 또 어떤 변수가 또 어느 범주까지 이제 넣어야 할지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토론회를 통해서 더 나은 방안들을 계속 좀 제시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달서구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은 시청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또 통합 문제가 나오니까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순회 토론이 달서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언제까지 토론이 진행될 것이고 또 토론에서 나온 의견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는 26일 날 남구, 30일 달성군, 31일 순으로 이렇게 계속 토론회를 갖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제 북과 중구, 지방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구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최종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시도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권역별 대토론회는 지난 9일 경북 북부권을 끝으로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대토론회 대신 온라인으로도 병행하며 4일 대구권, 5일 경북 동부권, 8일 경북 서부권에서 총 4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구 경북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수기 토론조사 등을 통해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내달 하순쯤에 최종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8월에 이제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를 우선 실시를 하고 9월에 국회 특별법을 상정을 해서 11월에 국회 통과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면 내년에 차기 지방선거 때 대구 경북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도라는 광역 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합한다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시도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통합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개구리 소년 추모비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우리 대구민 시민들에게는 큰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아직까지 범인은 찾지 못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은 계속 깊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26일이면 30주년이 됩니다. 자, 김 기자, 30년 만에 추모비가 세워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예, 도련용 알을 주우러 나갔다가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된 사건 뭐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초등학생 5명의 넋을 기르는 추모비가 30년 만에 세워집니다. 대구시는 지난달에 개구리 소년을 추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기원하는 개구리 소년 추모 및 어린이 안전기원비를 세우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실종 아동에 대한 추모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주제를 담은 조형물을 제작해서 기억과 교육의 공간이 되도록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추모비는 이제 사건 30주기 추모제가 열리는 이달 26일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사건 장소인 그 와룡산 인근의 용산 이동에 길이 3.5m, 너비 1.3m, 높이 2m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은 조형물은 꽃바구니 위에 5개의 꽃이 안겨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꽃바구니는 이제 어머니의 품을 상징을 하고요. 또 꽃 모양은 실종 아동들을 상징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편히 지내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녔으면 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담아서 옆에 새 조형물도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이 새는 특히 의자 형태로 제작이 되는데 유족들이 앉아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좀 했습니다. 네. 대구시는 이제 2019년부터 1년 이상 유족과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모비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건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아이들 이름을 비석 뒤편에 새기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지난 10일 이제 그 오전에 추모비 설치가 첫 삽을 떴습니다. 네, 유족 몇 분하고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시민 모임 대표 등 몇 명만 참석해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봤었는데요. 개구리 소년 사건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이제 1991년 3월 26일 와룡산에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 그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된 일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경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인원 32만 명을 동원하면서 수색을 했지만 결국 이제 찾지 못한 사건이죠. 네, 저도 이제 해마다 추모식 때마다 와룡산 현장을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곳에서 추모식을 열리고 있는데 그 현장을 경찰청장도 방문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고 했는데 뭐 수사에 대한 진척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건 발생 그 11년 뒤인 2002년 9월에 와룡산 세방골 능선에서 도토리 줍던 시민에 의해서 아이들은 모두 유골로 발견이 됐습니다. 경북대 법의학팀이 유골을 감식을 해봤더니 두개골 손상 흔적 등으로서 타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6년 공소시효도 만료가 되면서 현재까지는 이제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유족들은 그때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인 2005년이죠. 그때 이제 공소시효 연장 폐지를 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 당시에 이 사건 시효 만료 전에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범인을 검거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2019년부터 대구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이 수사 기록을 계속해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2019년 때는 또 경찰청장까지 직접 현장에 오셔서 사건을 원점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이제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대구 시민 뭐 40대 이상 50대 시민이라면 우리 대구 개구리 소년 5명의 소년들 얼굴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30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이 소년들이 어떻게 목숨을 잃게 됐는지 빨리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LH발 땅 투기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역에서 일파만파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죠. 직원들의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번지고 있고요. 조사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자 대구시가 발표한 전수조사 내용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네, 대구시는 지난 12일 시 본청과 구군을 또 대구도시공사는 소속 공무원과 또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해서 불법 투기 여부를 합동으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최홍호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또 시 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집중 운영하겠다라고 계획을 내놨었습니다. 네. 네, 조사 대상지는 그 LH가 주관한 연호지구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등 5개 지구고요. 그리고 대구도시공사가 주관했던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지구 등 7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12개 지구 13,920필지가 대상입니다.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1차는 대구시와 구군 전 직원,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을 이 대상이고 2차는 공무원과 공사 임직원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가 됩니다. 네네. 네, 조사 범위는 또 보상이 완료된 개발 사업 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입니다. 근데 보상 완료 전인 대상에는 현재까지 모든 토지 거래 내역이 해당이 됩니다. 조사 방법도 1차, 2차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공무원, 공사,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취득세 납부 자료를 토대로 조사 대상자의 12개 사업지구 내의 토지
토지 소유 여부, 또 거래 내역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네. 듣기로는 이제 LH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때 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못해서 차질을 빚었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자, 공무원들은 개인정보를 받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근거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거래를 했는지에 또 위법 행위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심층 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내부 징계는 물론이고 부패방지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변명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시 감사관실은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법 투기 의혹 신고 전화도 받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뭐 이런 공무원들이 설령 투기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뭐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런 부분 가족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좀 난관입니다. 대구시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과 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에 대한 조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는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좀 애들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 때문인데요. 대구시도 이 개인정보 동의 문제가 전수조사하는데 좀 상당한 난관이 될 거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대구시가 또 LH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행위로 인한 불신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또 경찰과 공조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개인정보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 가족과 뭐 지인까지도 확대가 된다면 조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투기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은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체 조사만으로는 이제 업무상 비밀 정보 이용 여부를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좀 내부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축소될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정부 합동조사단도 LH 조사에서 14,0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단 20명밖에 접근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14,000명에 20명. 네, 예. 국민적인 공분을 좀 사면서 조사 실효성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신뢰도도 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LH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공무원이 본인 이름이 아닌 차명으로 거래했을 때 확인이 좀 어렵다는 어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 명단과 등기부 등본을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차명 투기를 이제 밝히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본인 이름으로 이제 직접 거래를 한 간 직원 경우는 뭐 별로 없을 뿐더러 또 2차 조사 대상인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또 의심할 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응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사실상 좀 버틸 경우에는 형사 고발 외에는 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투기인지 개인 용도를 위한 목적인지도 속 시원히 밝혀내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슈로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김대관 수성구청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연호 택지 지구에 부동산 매입이 문제가 됐는데 본인이 아니라 이제 부인이 투기 대상이었기 때문에 2차 도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네. 김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에 수성구 이천동에 바 420제곱미터를 2억 8,500만 원에 구입했고 지난해 LH에 3억 9천만 원을 팔았으니까 차액을 한 1억 원 넘게 좀 거뒀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김 구청장한테 물어봤더니 당시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면서 남은 돈으로 밭을 샀고 퇴직 후에 이제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자진해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네, 대구시와 또 수성구청이 또 자체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조사가 어떻게 보면 좀 겹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최홍호 행정부시장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수성구가 수성구청장을 고발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수사 어제죠. 이제 네. 15일 네.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네. 구청에서 자신의 구청장을 고발했다는 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례적인 것 같은데. 네, 이례적인 일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수성구청과 또 수성구청장 자신이 또 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명백백 밝히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양쪽 다 이제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정치권은 지금 현재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 정치권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회의원, 시의원, 기초의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모두 선출직 공직자 모두 전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말들을 좀 했습니다. 부동산 범죄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힘에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대구시의 결정을 이제 환영한다면서도 선출직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하자는 그런 제안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정의당 대구시당도 대구시청 앞에서 지금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들 역시 자체 조사에 대한 또 실효성에 과연 이제 얼마나 실효가 있겠느냐,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직접 제보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지난 1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비리 제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제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제보 내용도 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출 또는 쪼개기 투자라든지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을 중심으로 합동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면서 또 그 부분도 촉구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설치를 했습니다.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41명의 인원을 팀원으로 배치를 좀 했습니다. 국세청 직원도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 경찰청 내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관련 사안 신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네.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첫째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공무원, 공사공단 직원, 그리고 또 넓게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까지 선출직 공무원들까지 일부는 누군가는 떨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 같은 경우에는 시당위원장의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제보를 받아보겠다라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LH 임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이 공직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앤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